방정식 배우시는 간접효과,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 들이 잘 모르시는. 오늘은 이제 유저 디파인 에스티메인드를 활용해서 특정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에이모스를 사용하면서 주방정식을 쓰기 위해서 주방정식 SEM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를 통제한다, 적합도가 나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매기 효과, 간접 효과라고 인다이렉트 이펙트에 대한 검증이 쉽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는 이제 매개 변수가 복수의 매개 변수. 그렇다 보면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그때에 개별적인 간접 효과의 유의성 부트스트랩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에이모스에서 뭐 예전부터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플러스에서는 쉽게 이제 명령문을 할 수 있지만 된다. 아예 팬텀 변수를 활용한다든지 소벨 테스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유저 디파인드 에스티메인트 이게 이제 사용자 정의 추정치라고 하는 사용해서 에모스에서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모델 그걸 돼도 할 수 있게 돼서 그거를 간접 효과, 매개 효과라고 하는 거랑 간접 효과는 뭐 맥락으로 많이 쓰지만 우리가 그냥 독립 변수와 중속 변수만 가정했을 때 중간에 있거는 이제 매개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이 많이 확장되면서 하나의 변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변수만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크게 그냥 효과 인다이렉트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논문 쓰실 때 이제 인다이렉트 팩트라고 쓰셔야지 불편해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간접 효과 검증이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인간에 대한 이제 복잡한 변인들의 이제 관계도 뭘 통해서 가는 경우, 그거를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왜 그런 결과가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 A가 B를 통해서 뭐 C로 간다. 보는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추정치 같은 거는 이제 공로에서 이제 알려줘요. P값을 구해서 알려주죠. P값을 구한다는 거는 검정 통계량이 있다는 거고 그 추정을 하기 위한 이 표준 오차도 쉽게 이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간접 효과다라고 하면 이게 x가 m으로 가고 m이 y로 가. x가 m으로 가는 거, x가 m으로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m이 y로 가는 거를 b라고 해서 많이 쓰죠. 근데 a와 b를 통해서 가는 간접 효과는 a 곱하기 b로 계산을 하죠. 이 곱한 게 0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곱한 게 0이 아닌지에 대한 표준 오차를 따로 추정하는 방식이 소벨이 만든 하는데, 이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샘플이 적을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곱한 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냐? A 곱하기 B가 정규적이냐? 샘플이 많으면 정규적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분포를 가정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검증력이 낮고 일정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과거로부터 있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잘 권장돼서 사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있다고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셨어요. 부모 형제 비교 행위가 많이 하면 이제 부정적 완벽주의가 증가해서 사회비교 경향성으로 가서 정서적 안정성으로 직접 가진 않는데. 난 이상한데 이 표준화 계수가 1이 넘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게 유의한지 알아보시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소벨 테스트를 하셨어요. 소벨 테스트를 해 가지고 매기효과가 유의한지 소벨 검증을 하셨는데 부조방정식 모형인데 이런 식으로 소벨 검증을 하는 거 뭐 '반드시 안 된다. 절대로 못 한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그러지 않다 볼 수가 있 그래서 그건 좀 제한점이 있다. 부트스트랩을 하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은 원자료에서 한 번의 표본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 우리가 꼭 이제 정규 분포가 아닌 이상하게 생겨도 이런 분포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신뢰 구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그래서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은 이 사이에는 없다는 거고 바깥에 있으니까 유의하다는 그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구조방정식 마찬가지.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으니까 정확하다.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하다. 0을 포함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요 사이에 0이 있는 거죠. 어딘가에 0이 있겠죠. 95% 확률로 0이라는 유의하지 않다. 요런 거죠. 이런 부스트랩을 하면 되는데 부스트랩 방식의 문제는 이제 부스트랩의 문제는 아니고 에이모스의 문제인데 x가 있어요. 그리고 m1과 m2가 있어요. 두 개를 거쳐서 가는 모형이 있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x가 m1을 거쳐서 y로 갈 수도 있고 m2를 거쳐서 y로 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에이모스에서 그냥 부스트랩을 체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 x가 m1을 통해서 가는 경로와 m2를 거쳐서 가는 한 결과만 줍니다. 그래서 이 총 간접 효과라고 해요. 간접 효과가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더한 간접 효과만 줘요. 그게 문제냐?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제고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경로는 유의한데 이렇게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M1으로는 가는데 M2로는 안 가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M1이 어떤 인지적인 요인이면 인지적인 요인을 통해서 갔습니다. M2가 정서적인 요인이면 정서적인 요인을 통해서는 안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M1을 통해서 가는 거는 플러스인데 M2를 거쳐서 가는 거는 마이너스다. 약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상수에 대해서 총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개별 간접 효과들은 유의한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유의하지만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여서 상쇄되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어 각각 따로 유의한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는데 에이모스에서 디폴트 세팅으로 안 해 줘요. 제가 에이모스 모형을 하나를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뭐 크게 그냥 잠재 변수만 보시면 됩니다.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이 자존감과 충동성을 매개로 공격성에 간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스트랩을 한다. 때 아웃풋에서
다이렉트, 토탈 이펙트 얘를 꼭 체크하시고 퍼폼 부트스트랩 5,000 바이어스 코렉티드 신뢰 구간 95%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거를 많이 보셨을 테고 돌리면 어떤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가 부트스트랩을 했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트에 매트릭스에 인다이렉트 이펙트를 하면 효과가 나와요. 부모 감독이 어쨌든 뭘 거쳐서 공격성에 간다는 건데 이거는 총간접 효과. 부모 애착이 뭔가를 거쳐서 공격성에 간다는 것 총간접 효과. 자존감을 거친 건지 충동성을 거친 건지가 안 나와서 행렬로만 이렇게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로 로어 바운드 하한계의 상한계의 값도 부트스트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것들은 특정 간접 효과, 총 간접 효과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이모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팬텀 변수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연구도 이런 거 있고 이런 간접 효과들이 굉장히 많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간접 효과들에 대해서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모스에서 팬텀 변수를 활용해서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팬텀 변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제한점이 굳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이유고 유저 디파인드 했으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모 애착이 자존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거에 부모 애착이 자존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거에 요 부분, 요 부분을 버튼 클릭하면 수준을 정할 수가 있죠. 그걸 만약에 A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자존감이 공격성으로 가는 거를 E1이라고 하면 부모 애착이 자존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거는 A1 곱하기 E1이 고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해볼까요? 부모 애착이 충동성으로 가는 거를 이 화살표, 요 화살표를 A2라고 하고 충동성이 공격성으로 가는 거를 B2라고 하면 구분이 되죠. 부모 애착이 자존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A1 곱하기 B1 이거와 부모 애착이 충동성으로 가서 공격성으로 가는 A2 곱하기 B2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뭔가는 유의할 수도 있고 뭔가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맨 밑에 보면 not estimating any user demand라고 나오면 find new estimate 나와요. 얘를 누르면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내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을 통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AB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equal A1 별 표시 E1 이렇게 뭐 애착이 자존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 효과 표시가 되죠. 어, AB AB2라고 해볼게요. AB2 equal A2 또 별표가 곱하기예요. 이렇게 만들면 정의가 된 거죠. 그걸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딘가에 뭔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뭔가로 저장을 하시고 받으면 왼쪽 하단에 estimating 뭐 해서 내가 정의한 될 것 같이
하고 누르면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보트스트랩이 이제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분석을 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파라미터에 대한 보트스트랩 신뢰가 유의성을 알려주고 요거에 추정치가 있고 이때 보트스트랩 신뢰 구간을 클릭하면 추정치와 하한계, 상한계, 유의한지를 다 알려주고 있죠. 자존감을 통해서 가는 요 위의 경로는 아는데 밑에 거는 유의하죠. 특정한 거는 하나는 유의하고 하나는 유의하지 않은 그런 게 되죠. 요런 거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부모 애착이 공격성으로 갈 땐 자존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충동성을 통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죠. 독립 변수가 하나 더 있으면 또 하시면 돼요. 하면 되고 이 경우에 부모 감독이 자존감으로 가는 이 화살표를 새로 하시면 되겠죠. A3겠죠. 자존감이 공격수로 가는 건 B1이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부모 감독이 충동성으로 가는 거를 A4라고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명령이 다 된 거죠. 아까 한 거를 수정을 해서 그러면 AB 3은 A3 여기 A B1이죠. 자, 이렇게 하면 부모 감독이 자존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 표에 대한 게 되겠고 AB4라고 하면 A4 곱하기 B2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 이름을 뭐 AB1, AB2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 다른 걸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꿨으니까 저장을 하시고 다시 분석을 하면 이 네 가지 경로 특정 간접표 개별적인 를 유의성 검증 때 스트랩을 통해서 이거 네 가지 했다. 밑에도 자존감에 거쳐서 유의하게 나왔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애착이 충동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부모 감독 충동성을 여러분이 근데 궁금하다. 부모 애착이 충동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가는지 부모 감독이 충동성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가는지 이 두 가지가 유의하게 나왔는데 두 가지 중에 뭐가 클까가 궁금하면 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 뭐가 더 큰지를 하고 싶으면 곱한 거 빼기 곱한 거 이렇게 하시면 이름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빼기 곱하기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애착이 충동성을 거쳐서 공격성으로 가는 게 유의했잖아요. EIFF는 AB2를 아까 위에서 정의했 AB2가 이제 충동성을 거쳐서 공격성으로 가는 건데 이거 빼기 이 밑에 뭐 부모 감독이 충동성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4에 대한 거예요. 뺀 거예요. 빼면 어떻게 되냐? 차이가 있으면 0이 아니고 차이가 없으면 0일 텐데 만약에 요 차이 값이 0이라는 영가설이 기각이 되면 차이가 있는 거. 기각이 안 되면 차이가 없는 거겠죠. 돌려봐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유저 디파스먼트 이 차이 값이 0은 아니지만 이게 유의한지를 보는 거죠. 보면 사이에 0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않아요. 얘는 0으로 치는 거죠. 차이 값이 0이니까 두 개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애착이 자존감을 통해서도 공격성으로 가고 부모 애착이 충동성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가는 것과 부모
이 충동성을 적극적으로 가는 이 두 개의 차이는 없는 거죠. 유의하지 차이는 없다.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해 가면 되면 바이어스 커렉티드 컨피던스 인터벌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하셔야 돼요. 위에 거 말고. 이 여러분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하시면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요 보스트랩을 5,000번 했을 때 나타나는 분포가 원래의 데이터의 평균값이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달라지는. 그때 조정을 바이어스를 조정해 준 게 이거라서.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 이 결측치 있는 자료 있으면 서 하는 거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매개 변수 사용하고 이 특정 간접 효과 계산이 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구조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 매크로 구간 모형 이렇게 좀 약간 옆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정식이 더 좋습니다. 좀 매개 효과